잘 봐주시고 이렇게 많은 대화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계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에 어떤 공란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전사나 이야기를 찾는 것은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버스 사고를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 영일이 월천의 무전을 듣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을 때 전만 보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오라는 신호를 받고, 영일에 의해서 무전을 받고 다가온 전만이 버스와 스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뭐 양경진의 어떤 의도나 그게 있었던 사고라기보다도 청소부란 존재가 이 주성직 사고와 관련된 조작을 알게 될 수 있었던 사고가 버스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키가 저는 실제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영일이가 자기를 노릴지도 모르는 사람을 의심할 때 그 형상이 바뀌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는 주영선이 주성직의 사고 현장에서 웃는 모습으로 비춰진 영일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제키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짝눈이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죄책감이 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것도 저는 맞았을 것 같고, 그래서 짝눈의 흔적을 찾아서 계속 길이 아닌 곳을 배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영일이도 목격을 한 것이고, 버스 사고 이후에 멀지 않은 곳에 제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쓰레기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도한 지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부라는 건 설계자들이 봤을 때 이 현장을 되게 깔끔하게 했다, 깔끔하게 정리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영일 같은 사람이 정말 청소부처럼 처리했다, 이 사고 한번 되게 깔끔하게 처리했네, 이런 의미로 저는 처음에 사용했었어요. 그 서구권 영화들 보면 청부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뭐 클리너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닿아 있는 설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깡통이라는 표현은 누가 길에 발에 채여도 소리는 통통 나지만 아무도 뭐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는 쓰레기처럼 소리가 통통 나는 어떤 물체를 두고 깡통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이들을 완벽한 설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이들은 사실 되게 길거리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깡통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들은 다른 팀원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조사할 수 있는 신원이 있어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별개의 깡통을 가져왔을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크기 때문에 다른 인원들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게 이들의 이점인지 알고 팀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인물들이 우리 관객들 눈에 어떤 인상으로 남을 것인지가 훨씬 중요했었어요. 월천의 육상 선수의 서사 또는 전만의 어떤 유부남 또는 감방에 다녀왔다는 서사가 이들을 입문시킨 영희를 제외하고 서로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일이 되게 긴장도가 높은 직업인데 그냥 아무 얘기만 하면서 막 주고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인물들의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서사들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남기는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월천과 전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전만은 사실 이들이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주성직을 죽이기 전까지 선장사고까지도 처음 입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어찌 보면 제키나 영일이나 월천이 굉장히 먼 존재처럼 느꼈을 거예요. 뭐 몇 건의 살인을 했을지도 모르고 자기랑 되게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이 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인범 같이 느껴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역시도 이 삼광보안에 인볼브하기 위해서는 월천과 다가서려는 노력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직 사건 때 비를 기다리면서 차에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월천 역시도 긴장하고 있는 전만이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토리는 이 상광보안이라는 집단이 전만에게 얼마나 낯설 수 있는 집단이었는가를 통해서 저도 이야기의 중반까지는 전만의 눈을 통해 이들의 관계들을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키가 월남에 다녀왔다는 설정이 있는데 베트남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키가 지금 있는 곳도 사실 전쟁터와 다를 바 없고, 그는 젊었을 때의 기억, 제일 행복했던 기억마저도 그곳이 전쟁터였다면 어땠을까? 이 인물이 여러 가지 마약을 하게 되고 힘들어진 이유는 전쟁의 PTSD를 앓고 있는 여군? 어쩌면 여자 간호사의 입장을 넣고 싶어서 제키라는 인물을 썼고요. 그리고 이 제키의 인물의 별명의 근원은 그 제클린 케네디에서 따왔어요. 케네디 시절에 월남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제키라는 어떤 선망의 대상,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그 인물에 제키가 되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물에 대한 비극성을 알고 택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천 같은 경우는 월에 1,000,000원 벌자해서 월천이에요. 근데 이름을 따오게 된 건 저에 가까우신 분이 실제 별명이 월천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월에 1,000,000 벌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월천교를 지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나 이러면서 월에 1,000. 근데 월천한테는 그 별명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의 목적성이 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월천이라고 지었습니다. 전만은 비속어인데 상관없죠. 우리가 모두 다 약간 이렇게 팀의 되게 막내, 그리고 얍잡아 볼 때 존만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되게 이름처럼 부르고 싶어가지고 전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상 또 준상 배우님 캐스팅 했을 때 진짜 얼굴에 되게 예쁜 점이 있었어요. 제키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제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간호장교로 간 분들 중에는 일반 사병보다 다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민숙 배우님이 오시면서 저희가 어쨌든 이 사전 서사를 설계할 때, 이분은 거기에 처음에는 따라 들어간 케이스로 생각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월남에 전쟁과 함께 몰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쨌든 버티면서 살아내다가 그 안에서 간호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전쟁 병원이나 이런 데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몰핀을 많이 사용했고, 그들 중에는 그 몰핀을 빼돌려서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제키의 이 마약의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의 전쟁을 겪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그들이 제정신으로 버텨낼 수 없다면 진짜 미쳐버릴 정도? 물론 알츠하이머는 질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물의 어쨌든 기억과 뇌가 뒤틀어질 정도? 제키가 머릿속에 남기고 싶어 했던 기억이 뭘까? 결국에는 그 전쟁 불행 안에서도 행복을 찾고 싶었던 기억? 짝눈이와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셨다는 건 굉장히 영화를 꼼꼼하게 봐주셨다는 뜻이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저희 엔딩 크레딧 때 제키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 인물의 사망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부의 눈을 통해서 상광보안을 봤을 때 멀쩡한 정신의 영예과, 또 살아남았지만 제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아픈 인물이고, 그리고 이미 정신적으로는 사망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청소부는 그녀를 남겨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영화 속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영일이 갓난아이였을 때 어딘가에서 발견됐을 때 배에다가 매직으로 그냥 누군가가 01, 02, 03 이렇게 적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설계자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깡통이란 존재에서 영일은 짝눈을 찾았기 때문에 의미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밑바닥의 일들을 찾아다녔겠죠. 어찌 보면 범죄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여러 일들도 과거에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와중에 설계자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일을 짝눈과 함께 벌이면서 짝눈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7번 또는 6번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겠죠. 다른 설계자들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현실은 잘 모르겠지만 사고를 조작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돈벌이가 된다면 유일한 한 집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집단이 있을 거고 영일 같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고를 바라봤을 때 이건 사고고 이건 청소부고 이건 좀 아마추어인가? 이런 식의 사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일은 자기가 부족한 지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쉽게 나를 믿어주지 않는지, 나 역시도 믿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 좋은 말을 하거나 이 사회에 스며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상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잠깐 이 세상에 파고들기 위해서 하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는 행위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고 대신 짝눈은 그 행위에 되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일이 삼강보안에 짝눈과 함께 있을 때는 팀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의 아픔이나 문제를 안고 가려는 캐릭터였다면 영일은 다 버리고 가려고 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래서 영일조차도 짝눈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단지 이용 가치로 뿐만 아니라 내 이 무너진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짝눈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짝눈이 떠난다고 했을 때는 자기조차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물의 존재 이유는 둘이 함께 하기 때문인 거고 둘이 함께 할 때 영일의 생각에는 T 같은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성능이라는 말은 동시에 감정도 같이 따라간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 체스말의 존재는 누군가 영일의 집안에 들어와서 짝눈이로 설정이 된 체스말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청소부일 것이다. 라는 세팅 안에서 이 체스말 설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신 상징적인 것과 연출적인 청소부의 존재는 두 가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라고 하는 지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영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짝눈이를 잃고 나면서 모두를 믿을 수 없던 영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역시도 이 깡통이란 존재처럼 완벽한 사고사를 조작했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라는 아이러니를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의 전체의 사고들은 관객들이 이게 사고일까? 설계일까?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우리 제작진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로 체스말과 사람을 가려서 저는 짝눈 같은 경우에도 제일 사건의 시발은 우연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던 우연은 갑자기 뭔가 비가 내리고 이런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만든 우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일이 짝눈이 떠날까봐 부터 시작된 마음속에 조작을 한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키 같은 경우는 영일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말하죠.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한다고. 제키 역시도 이 짝눈을 쫓아갔다가 비가 온다고 하고 또 영일이 만났을 때 짝눈이는 청소부한테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마음속에 되게 공포스럽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해. 에 대한 창문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고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일 같은 캐릭터는 청소부에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사고사를 조작할 수 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존재고 제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체스말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청소부가 집에 와서 가져갔다. 영일의 존재나 위치를 파악했고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스말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서사로 주성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디어로 많이 오픈을 해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성직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사회에 환원할 준비를 하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아내의 비리를 직접 고발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 되게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영선이 기소가 되면서 주성직이 약간 마음이 무너지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이기심인가? 그래서 이야기의 중반부에 주성직이 사퇴를 결정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냥 내가 그동안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다. 나를 위해서 혹시라도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딸한테 이거를 바꿔놓겠다 라는 통화로 생각을 하고 그 도청이 영일의 귀에 들어갔다는 설정으로 사용했습니다. 주영선의 죽음은 저희가 크레딧에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주영선의 죽음 자체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따져보자면 주영선 자체도 뭐 선인은 아니겠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녀 역시도 주성직이 죽은 이후에 뭔가 굉장히 마음에 생각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거나 아버지가 사퇴를 하거나 죽으면 미디어가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슈가 되면서 본인 자체도 자살을 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살 같은 경우는 사회적 타살?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영선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워저라는 유튜버는 저희가 뭐 레카 유튜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정확히 시작의 지점은 미스테리 관련 유튜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음모론이나 미스테리들을 뭔가 연결 지으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난사를 퍼붓고 있던 굉장히 미약한 유튜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유튜버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 하우저 역시도 주성직 사건은 한번 던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천 개를 던지다 보면 하나는 맞으니까. 근데 그게 하우저라는 캐릭터가 영일과 되게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게 내가 맞았어. 그래 이거야. 라고 하면서 더 집중적인 난사를 퍼붓기 시작하죠. 제가 볼 때는 하우저는 증거도 없이 머릿속으로 이 사실들을 계속 되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우저가 어쨌든 이목의 집중을 받으면서 그가 자료,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좀 더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본인이 청소부라고 확신을 하는 모스맨이라고 하죠. 확신하는 인물을 영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현장에서 동일하게 목격이 됐다. 이 하우저가 발견한 건 역순일 거예요.
처음에 발견한 게 주영선 사고 현장일 거고 그 다음이 버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우저가 제일 처음 했다기보다도 미디어에 먼저 퍼졌을 수도 있어요. 우연의 어떤 산물, 그걸 확신한 캐릭터를 하우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후반부에 세팅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하우저의 채널이 폭파된 이유도 고인이 된 사람을 계속 죽음을 얘기하고 영상을 오픈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채널도 닫힌 거고 언제나 어떻게 될 위기는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일처럼 하우저 역시도 똑같이 망각을 한 거죠. 다 나 때문이야. 모스맨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영일이 청소부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각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등장한 이유는 실제로 뭐 유튜브나 미디어를 사용을 했을 때 자신의 주소나 뭔가 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특정된 게 없으면 이 사람을 고소고발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익명인 상태로 하우저 역시도 뭐 다 때리고 다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성직이 죽었을 때 자기가 확신을 한 거죠. 이건 진짜 모스맨의 주인공이고 살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날 더 믿게 하려면 내 얼굴을 까야 해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우저가 자신의 얼굴을 까게 만들었습니다. 네, 청소부는 집에 뭐 돈을 가져가 뭐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영일한테 나 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식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집은 모두 고스란히 둔 채 체스말 하나만 딱 가져가야 영일이 제일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일이 닫혀있고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경찰한테 충분히 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신원조회하는 지점을 넣었고요. 지금 양경진이란 존재가 뭐 시스템 속에 있지만 경찰 집단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옆집이 털렸다는 사실부터 영일의 체스말을 가져간 것이 청소부가 영일의 집 근처를 약간 살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찰들은 자신의 의도를 알지 못했지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깡통이라는 세팅 안에서 그리고 영일 자체도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돈을 위탁해 놓거나 이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 자체가 미니멀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막연한 목적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그냥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짝눈과 영일이 함께 살고 생활하지 않다면 돈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쌓여가는 게 그냥 작은 어떤 목적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영일 집 세팅을 할 때 짝눈이 죽은 이후에 짝눈의 흔적이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그게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TV가 짝눈이 부숴놓은 거죠. 이 영일이 짝눈의 기억을 조작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사망자 2명이라는 얘기가 청소부의 어떤 인장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고야 라고 하려면 타겟이 된 딱 한 명만 죽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추가 사망자가 있을 때 그만큼 나는 이 타겟을 주기 위해서 몇 명쯤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삼광보안 같은 경우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타겟만 딱 죽이는 사고로 설계하고 제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거에 반해서 청소부는 좀 더 사고같이 근데 실제 사고는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인하기도 더 쉬운 세팅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